네, 중요한 정보들 전달드렸습니다. 이제는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전해드리는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I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에 따라서 국내 CMO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지, 이에 따라서 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최은주 전문가님. 네, 지금 미국 중국 갈등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 통과까지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국내 CDMO 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법안 통과 시에 중국 기업이 하던 위탁 생산 물량이 이제 한국 기업으로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점유율 4위를 고요. 점유율은 9%예요. 그런데 이제 우시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특정 업체를 지목한 게 이제 우시바이오인데, 여기서 이 업체가 글로벌 CDMO 시장에서 3위예요. 점유율이 10%고 근소한 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금요일 날에 CDMO 업체들이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관련 업체들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바이넥스, ST팜 등을 좀 들 수 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서부터 잠시 한번 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87만 8천 원, 2월 6일 날에 기록한 건데, 얼마 안 남았죠.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처럼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난하게 정고점을 좀 넘을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 보면은 금요일 날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강세가 나타났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CDMO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 저기 한미약품. 한미약품 잠시 보시면은, 한미약품도 금요일 날에 강세가 나타났는데, 한미약품은 CDMO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팜도 좀 보셔야 됩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 그 전에 상당히 주가 강세 나타났는데, 최근 장기 하락 국면 지나고 차트 보시면은 바닥 형성 과정에서 인재 상승 초기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첨단 반도체법, 이런 부분으로 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규제를 하고 견제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바이오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확실히 미래의 먹거리가 맞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 국내 CMO 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상승 초기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수범 이사 가져온 내용인데요. 전기차입니다. 여기에도 중국이 빠지지를 않네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펼쳐나가는 모습, 글로벌 시장에서 그 세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연일 뒷걸음질 치는데,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주가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박수범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지금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지금 수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해외 쪽 공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테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필수품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공략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좀 수출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차까지,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2022년도만 하더라도 73%의 성장성을 보여줬는데 작년 같은 게 21% 정도의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러면서 전기차가 빠르게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그 열기가 좀 씻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해외 쪽으로도 지금 눈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샤오펑도 마찬가지고 지금 BYD도 마찬가지고 공장을 직접 짓겠다라면서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빠르게 이런 수출 물량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15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좀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벌써 작년 동기 대비해서 YOY에서 한 16% 정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뭐 저가 형태의 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들의 가격이 너무나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BYD 같은 게 이제 돌핀이라는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900달러입니다. 13,900달러인데 13,9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BYD뿐만 아니라 샤오펑 같은 경우도 이제 G6를 통해서 가격을 지금 5% 정도 낮춰서 19만 위안입니다. 19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400만 원 좀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전기차를 판매고로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이제 다운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지금 최근에 원래 전기차 관세가 27.5%였는데 최근에 125%까지 올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한 4배 정도 올렸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국에 얼마만큼 또 북미 시장 공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멕시코에다 공장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또한 뭐 지켜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기차의 시장이 팔로가 지금 현재 지금 피튀기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이 올해는 상당히 좀 강해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레드오션에 맞춰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국내 시장이라든가 해외 쪽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면서 수요가 좀 그래도 좀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좀 늘어난다면 포스코나 에코프로의 움직임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에코프로의 그룹주들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산이 전체적으로 사실 어떤 산업이든 간에 좀 가격 경쟁력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2천만 원 이하짜리 전기차가 있다. 놀랍습니다. 사실 테슬라라든지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국내 도로에서도 이제 많이 상용화가 돼서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이렇게 저렴하면은 품질은 괜찮나 이런 의심이 먼저 들긴 하는데 탈만하다고 하던가요? 그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도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도 뭐 전기차를 중국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없죠. 없다 보니까 예.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 그리고 또 다른 업체 샤오펑 거는 한 3천만 원대라고 하니까요. 여기에다가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산하면 가격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과 전기차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먼저 불을 지폈고 과연 테슬라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도 중국 지역에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트렌드로 좀 가격 경쟁이 들어갔으니까요. 또 2차 전지 산업에 미친 영향력 함께 봐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ODM, 이 제조자 개발 생산, 이 ODM 업계가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건지, 최현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국내 화장품, 특히 ODM 업계 측은 작년 4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다 좋았습니다. 거의 다 매출액을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사상 최고 이익을 거두거나 뭐 그렇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금 대형 화장품사들, 뭐 아모레 계열이라든가 LG 생활건강, 중국 쪽에서의 고전에 비하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소형 ODM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황인데 지금 결국 이유는 K 콘텐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K-뷰티까지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좀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해외 판매가, 특히 이제 해외 판매 수주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ODM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올해 이제 신규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중동이라든가 인도 뭐 이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실적이 무난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투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네 업체들은 뭐 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먼저 코스맥스 같은 거 보시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 못 갔어요. 결국에는 저는 주가는 반응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한 만큼 역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보시면은 주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는데 가격 조정 없이 지금 기간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차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늘어진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리콘투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죠. 영업이익률도 20% 넘었고, 이 네 업체들 같은 경우 계속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이 실적 개선의 근거는 영토 확장이었네요. 이 중국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까지 계속해서 진출해 나가면서 이 시장에서 조금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ODM 업체들 장밋빛 전망에 긍정적인 의견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우라늄 관련된 테마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올해 전 세계 우라늄이 80킬로톤 그리고 또 생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측치가 60킬로톤,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원 미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인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운행 중에 있는 전 세계 원전이 지금 422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을 짓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57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원전을 이제 새롭게 또 만들겠다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104개 정도 됩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571개 정도, 573개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U랑 의회의 제재를 좀 받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EU에서 지속적인 경제적인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우라늄을 수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량이 생각보다는 이제 늘어나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라늄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료되고 어느 정도 EU와 러시아 간에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경제적인 협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라늄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국전력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죠. 한전 KPS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전 KPS도 보면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한 이제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다가 추세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딱히 지금 현재 뭐 추세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들은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한전기술, 한전 KPS를 비롯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생산이 60킬로톤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한 80킬로톤 정도, 그러니까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우라늄 관련된 종목군들 봐야 되겠다. 국내에서는 또 전력 생산과 관련된 기업을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이 좀 많습니다. 속도를 내서 살펴볼게요. 최영주 전문가의 종목 12월 12일에 제시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벌써 4차인가요? 지금 3차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수익률이 10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15,000원대 처음에 접근을 했고요.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21,000원, 3차 25,0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3만 원도 넘어서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세,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35,000원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이요. 이제는 그 다음 레벨을 공략해 나가자. 3만 원 선 넘어서서 35,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15,000원대 사신 분들은 꽉 붙들어 매고 가시면은 100% 이상의 수익 보실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로는 2월 첫날 제시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뜨겁죠. 미국 내에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당시에 한 7만 원 이하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82,000원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률 17% 기록 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추세가 좀 괜찮아 보여요. 최근에 이제 뒤늦게 전력 관련 업체로 좀 주목을 받아가지고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핫합니다. HLB는 2월 20일에 제시가 됐던 종목입니다. HLB 2월 20일에 그때 79,000원에 샀습니다. 8만 원대 이하에서 사가지고요. 목표 주가가 92,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HLB는요? 지금 아마케가 이제 조만간에 열리거든요. HLB가 거기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리보세나님, 간암 치료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일정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2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모두 다 홀딩 의견입니다. 조금씩 눈높이 상향 조정해 드렸으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수익이 극대화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도달하는 대로 저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아침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삼성 SDI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코엑스에서 인터 배터리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그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우리도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배터리 시장을 대해서 투자를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로드맵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들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슈화 되면서 좀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자, 삼성 SDI가 그동안은 보면 이제 공장 확장 부분이라든가 여러 이제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조인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LG엔솔과 비교되면서 후발주자로서 이제 계속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 SDI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많게는 4배까지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LG엔솔이 치고 나갈 때 3원계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3원계 배터리에서는 조금 늦었다,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2027년도에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2027년도에 상용화 시킨다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상용화 되는 부분이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2027년을 지금 상용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는 가장 빠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고 있고, 이슈몰이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또 전고체 배터리 새로운 신소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로 이제 무게가 상승을 크게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전고체 배터리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도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뭐 지난주부터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변화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동안 보게 되면 좀 주가가 계속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였어요. 흘러내리는 분위기였고, 다시 한번 더 좀 거래량이 이틀 연속으로 강한 거래량이 좀 형성되었습니다. 뭐 그에 따른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추세적인 전환 신호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오늘 만에 하나 삼성 SDI가 조정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나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항상 중요한 건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죠. 수급이 큰 변화가 보여주면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추세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50만 원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50만 원 일단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매수가의 시초가 그리고 손절가는 3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소개해 주셨고요. 최원수 전문가님. 네. KH바텍입니다.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외장 힌지 공공업체고요. 휴대폰 케이스까지 뭐 같이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 폴더블 폰의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티타늄 케이스 매출 증가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부품 납품하는 업체로는 파이넴텍, 세경하이테크, KH바텍 이렇게 있는데, 파이넴텍하고 세경하이테크는 최근에 크게 상승했었고요. KH바텍만 못 갔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차트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3거래일 동안 증가하면서 바닥 탈출 신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4,500원에서 14,800원 레인지 범위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2차 전지의 삼성 SDI, 그리고 한 종목 휴대폰 부품 섹터 KH바텍, 오늘의 추천주까지 살펴봤습니다.